안녕하십니까. 임성욱 박형미 선교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선교를 끝내고 돌아온 선교 보고를 주로 슬라이드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슬라이드를 보시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파푸아뉴기니아 SIL 에비에이션에서 저는 오퍼레이션 매니저로 박선교사는 우까룸파 국제학교의 한글 학교에서 교사로 사역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도착했고 끝나고 나오던 날입니다. 끝나고 우까룸파 떠나오던 날 에비에이션 스태프들이 이렇게 활주로에 나와서 환송해 주었습니다. SIL 에비에이션입니다. 저희가 항공기는 4대를 가지고 경비행기 4대를 가지고 있고 헬리콥터는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선교사들은 총 23명이고 현지 고용인은 27명, 그래서 총 50명으로 에비에이션이 운항이 됩니다. 선교사는 주로 미국 사람들이 위주고 호주인과 한국 사람 저 있었습니다. 현지 고용인들은 정비와 행정, 특히 이제 화물 탑재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합니다. SIL 에비에이션의 임무입니다. 주로 주 임무가 성경 번역 지원이고 기타 다른 임무도 따라서 합니다. 주로 하는 일, 산악마을로 선교사들을 이동하고 또한 섬마을로도 사역 선교사들을 이동을 합니다. 또한 현지인들도 화물 승객 같이 이동을 합니다. 또한 산지마을로부터 커피도 수송을 하고 또 산지마을로 생필품도 수송을 합니다. 또한 활주로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하러 가기도 합니다. 응급 환자가 생기면 호주의 케언즈로도 이송을 하고 성경 봉헌식, 은혜로운 성경 봉헌식 지원도 합니다. 또한 현지인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역시 또 응급 이송도 합니다. 지역사회 지원으로 장례식하는 관도 이동을 해주고 또한 재난 구호, 지진 났을 때 계속해서 구호 물자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에비에이션의 오퍼레이션 매니저 겸 부디렉터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저희 구조입니다. 디렉터 밑에 부디렉터가 있고 저는 가운데 오퍼레이션 항공 운영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제 밑으로는 고정익 헬기 조종사들 다 있고 또한 항공 운영 담당, 지상 운영 담당 전부 다 제가 이들에 대한 매니징을 했습니다. 조종사들 관리도 하고 지상 운영하는 현지인들도 관리를 하고 이런 탑승 운영자들, 비행기획 운영팀 이런 팀들을 운영을 하고 또한 비행 계획도 작성하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 항공기 운항 지역 점검을 위해서 서부 지역으로 갔습니다. 바다같이 보이지만 저게 평원 밀림지대입니다. 중간중간에 저런 조그마한 비행장이 나옵니다. 또한 섬마을 활주로로도 갑니다. 오른쪽 밑에는 자녀가 6명인 한 가족 비행기 한 대를 다 전세 내서도 갑니다. 또 필요하면 트럭 운전도 하고 연료 주입 등등 여러 가지도 합니다. 항공기 유도 통제도 하고 커피 수송하는 데 필요한 트랙터도 교육을 시키고 운전도 하고 또한 트랙터가 이런 가족 모임의 날이나 학교 축제에는 놀이기차로도 활용도 합니다. 버스도 운전하고 또한 우까룸파의 명물인 새 버스도 구입을 하러 갔었습니다. 또한 항공청 타 선교단체와 협조도 했습니다. 항공청 주간 안전회의도 참석을 하고 박선교사는 우까룸파 국제학교의 한글학교 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과 한글학교 수업을 하고 한글 도서를 구입해서 관리도 하고 매년 연례 행사, 글짓기 대회 이런 역사 시간, 독후감 발표회, 시화전 등등 매년 이런 행사도 주관을 했습니다. 졸업식도 작년엔 했고요. 한국 대사 파푸아뉴기니아 한국 대사 방문하면 또 저희가 이렇게 대접도 환영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한 한인 가정 선교사가 아닌데 이분들을 성경 통독하고 티성경 공부하고 세례까지 하게 한 가정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또한 현지인들과 T라는 성경 공부도 같이 했습니다. 대략 제가 한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한 거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 사역 중 느낀 점입니다. 저는 번역 선교사가 아닌 기술 분야 선교사로서 또한 일반화 시키지 말고 PNG라는 이런 좀 특수한 사정 이쪽에서 있던 거기 때문에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서 사역하는 중에 선교자가 되려면 알아야 하는 것들, 배운 것 다 경험했습니다. 특히 언어는 영어는 미국인 수준, 현지어는 현지인 수준의 언어 능력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업무상 문제 없음 정도는 안 됩니다. 한 번은 PNG 현지어로 잘 한다고 했는데 회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엉뚱한 소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문화, 제가 있던 곳은 PNG는 99%가 미국 문화입니다. 호주인들도 문화적인 갈등, 보이지 않는 차별, 또한 현지인들의 문화는 노를 못하는 문화입니다. 열등감과 빈곤감, 여러 가지 등등으로 문화적 어려움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기후 또한 열대기후, 산악기후, 큰 일기철에 인한 기상변화 쉽지 않았습니다. 건강 역시 대상포진하고 위험 참 힘들었습니다. 또한 사역 자체는 에비에이션에 있다 보니까 선교를 하러 온 건지 일하러 온 건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보다는 실제로 엄청 바쁜 항공사 업무를 했습니다. 또한 엄격한 출퇴근 관리라 하루 종일 업무의 연속입니다. 대충 쉬어가면서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자야 하는 토요병도 생겼습니다. 또한 비행 운영 계획하고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잡고 교육을 시켰는데 초기에는 전부 다 부정적인 반응이었지만 1년 후에는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저의 사역을 평가를 해보면 떠나오기 전날 어느 고용인이 이렇게 몇 명이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선교사에 비해서 마이너리티이지만 매니저로서 보여준 미스터림의 리더십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지인들이 자기들 주머니를 털어서 무무라는 이거를 해서 환송회식을 해줬습니다. 무무는 사실 비용이 좀 들어가고 의미가 있는 행사용 음식입니다. 근데도 자기들이 경제적 여유가 없음에도 이렇게 해줬다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참 크고 감사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재료 손질하고 구덩이를 파고 불 지펴서 흙 덮어서 재료를 익혀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회식을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느낀 게 참 많았습니다. 선교센터는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르게 직경 1m 밖에 안 되는 협소한 지역에 전부 모여서 같이 삽니다. 어떤 고립된 지역이라 문화생활도 없고 도로 사정이 열악해서 인근 도시 방문도 잘 못 가고 그저 선교사들과의 교제 그게 다입니다. 치안 문제가 많고 우울증 역시 다른 데도 많이 있겠지만 여기도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인 가족하고 현지인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더 하고 싶은데 시간과 체력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정비사 중에는 항공을 그만두고 이런 분야로 이직한 사례도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 매일 기도와 말씀 참 쉽지 않습니다. 피곤해서 가정 예배도 간신히 드리고 예배 생활, 영어 예배에 전담 목회자가 없어서 매주 자원하는 선교사가 설교합니다. 영어 예배 개선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방법을 개선하는 것도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느낀 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심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에 아마 동일한 경험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줄 알아서 부르신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이심을 깨닫고 내가 일을 했지만 내가 잘해서 일이 해결된 게 아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임을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 계획 개념이 없어서 단순히 요청하는 대로 비행 스케줄을 만들어서 항공편을 운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항 요청이 오는 대로 그때그때 스케줄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항공기 4대 중 3대가 동시에 정비 점검을 받고 겨우 한 대로 간신히 운항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해야 할 것은 많은데 인력도 부족하고 할 줄 아는 사람도 없고 기존의 방식을 바꾸고 싶어 하지도 않고 있는 것들을 피해서 걸어다니는 그런 방해 모습. 결국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다 맡아서 운영계획 스케줄 작성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왜 이런 거를 하는지 이해를 못 했더라고요. 그러나 1년이 지나서야 필요성을 인식하고 운영의 효율성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담당자를 훈련시켜서 잘 진행이 돼가던 무렵에 그만 현지인 담당자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내 일도 하고 그가 하던 일도 대신하고 또한 그의 후임자를 교육하 죽는 줄 알았습니다. 4년간 내가 엄청 힘들게 노력해서 만든 체계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내가 떠나도 잘 될까? 후임자가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며칠을 기도하고 하나님은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신 것, 임성 네가 다 한 줄 아니? 내가 한다. 결국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왜 선교지로 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천년만년 선교지에서 사역하게 하실 것도 아닌데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시려고요? 아니면 또한 다른 훈련의 시간 갔다 보니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게 하셨습니다. 이유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주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성 교사가 처음에 궤양성 대장염을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무작정 갔습니다.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결론은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항공선교된 예를 돕고자 지금부터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선교는 단순히 성경 번역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항공선교는 오지 선교가 시작되면서부터 같이 시작된 독립 분야의 선교입니다. 56년에 SRPNG가 시작했는데 조금 있다가 62년에 SR 에비에이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글 사역을 위해서 항공사역이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SRPNG는 에비에이션 임무는 이렇게 성경 번역 지원하고 중중중 하지만 비영리 단체지만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고 또한 수익금은 SRPNG 사역에도 사용합니다. 운영 개념으로 비영리 단체지만 수익성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 번역 선교사를 지원합니다. 저 멀리 남부 쪽으로 갈 때는 몇천 불이 되는 운영 유지비가 듭니다. 그런데도 50% 미만의 승객과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도 보냅니다. 전에는 수익률 75% 이하면 운항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 성경 번역 선교사는 다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항공편마다 적자 안 내려고 비행 운영팀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다양한 방법으로 적자를 보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저런 임무로 이제 수익을 내야죠. 이렇게 다닙니다. 동쪽, 서쪽 멀리 다니고 정기편으로도 다닙니다. 지금 보시는 빨간 데는 가서 그냥 안 오고 상업적인 임무를 해서 수익을 내는 지역입니다. 이런 수익으로 번역 선교사들에게 플라이트 서브시디라고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돈 다 내서 뭐 비싼 항공료가 아니고 이런 랭귀지 디파트먼트에 어떤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하면 알아서 비행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당연히 항공 운영에 수익이 많으면 보조금이 증가하고 수익이 적으면 보조금이 축소하겠죠. 그렇지만 일부 번역 선교사들이 인식이 부족해서 에비에이션에서 돈 버느라고 커머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비행 스케줄 못 봐준다고 막 불평을 해요. 가장 이상적인 목표는 번역 선교사들은 무료로
비행 탑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상 커머셜 임무가 엄청 증가되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항공 운영 수익이 많은 부분이 이런 비행기 센터 사역의 재정으로도 지원이 됩니다. 예로 다른 PNG에서 사역하는 다른 항공단체입니다. MAF라고 가장 큰 규모가 큰 단체인데 이 단체는 현지인 사역을 위주로 합니다. 내륙으로 현지인 이동 지원 응급 후송. NTMA라고 뉴트라이브 미션인데 여기는 뉴트라이브 선교사 지원만 합니다. 당연히 적자가 생기지만 뉴트라이브 본부에서 다 적자를 보존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SIL 에비에이션의 딜레마는 번역 선교사를 마을로 이동하는 거하고 현지인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제 입장으로는 막 목숨이 위급한 현지인 응급 환자를 이송해주고 싶은데 저희의 임무의 우선순위가 번역 선교사 지원이기 때문에 현지인 위급한 환자도 사실은 번역 선교사의 임무가 먼저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GBT의 항공 선교입니다. 항공 선교는 그 자체로도 큰 분야의 선교인데 GBT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성경 번역을 위한 지원 분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스에서 왔는 얘기입니다. 항공기와 라디오는 단순히 번역을 용이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번역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봅니다. 현재 SRPNG 에비에이션의 선교사 인력입니다. 이제 이 자료를 작성한 2007년에 선교사 43명이 올해는 23명, 이 추세를 적용하면 30년에는 8명으로 감소가 됩니다. 보시는 그래프가 이겁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적용하면 30년엔 8명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왔던 그 시기서부터는 선교사가 부족해서 현지인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원이 점차 늘어납니다. 국제 항공 선교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아시아인이 근무하고 있는 단체는 SIL과 MAF 뿐입니다. 그 외 단체는 아시아인이 없습니다. MAF에는 인도인 조종사 한 가정과 행정지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조종사를 훈련 채용하고 있으나 다 급여를 받는 직원 신분입니다. 뉴트라이브스, AMEO 등 모든 국제항공선교단체는 전부 미국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의 항공선교 동원 가능성, 이런 부족한데 좀 선교사들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원 가능성이 쉽지 않습니다. 조종사 자격 구비하는데 1억 5천에서 8천 정도가 소요되는데 과연 어떻게 누구를 보낼 수 있을지. 또한 한국에서는 항공선교의 유일한 창구가 GBT입니다. 찰스를 통해서 SR 에비에이션에 연결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MAF 코리아도 있지만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MAF 국제본부에서 아시아 선교사 동원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몇 명이 항공선교에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가르쳐 설명해 주었는데 과연 실제 선교사로 어떻게 헌신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잠시 이 찰스에서 만든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선교 사역입니다.
Islam mission, Prabhu. This is my mission. This is my mission.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가 지금 GBT 본부에 와서 이런 동원 사역에 좀 그나마 좀 같이 참여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흥공선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좀 전파하고 GBT와 한국의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필요한 것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GBT에서 또한 많은 이런 준비된 자들을 또 선교지로 사역할 수 있도록 보내기를 저희는 기도하고 또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선교했던 것을 주로 슬라이드 위주로 이렇게 사실 위주로 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